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스무해 만의 폭설이 도심을 하얗게 뒤덮던 날, 눈보라 속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한 청년은 잔뜩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60세 대형그룹 여회장 진현숙은 그 청년의 전단지를 받은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실종 전단지 속 얼굴은 다름 아닌 20년 전 현숙이 절연한 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눈물을 흘리며 여회장의 딸을 찾고 있는 걸까요? 딸은 대체 무슨 이유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여회장이 이루어 놓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20해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눈보라가 서울 도심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대형그룹 본관 앞에 멈춰 선 검은색 리무진의 창문이 내려가자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60세 대형그룹 회장 진현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위로 눈송이가 사뿐히 내려앉았죠. 오늘 일정 다 취소해요. 현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펼쳤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거든요. 이 거리를 천천히 말이죠. 명품 구두굽이 눈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눈발 사이로 번지는 노란 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죠. 현숙은 한 곳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기 저 낡은 벤치였습니다. 25년 전 그 자리에서 15살 딸 영지와 함께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눈 온다. 통통한 빨간 볼을 한 딸아이가 깔깔 웃으며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받아내던 모습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붕어빵 안에 따끈한 파탕금이 딸아이의 입가에 묻었고 현숙은 손수건으로 그걸 닦아주며 함께 웃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현숙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벤치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만 소복이 쌓여 있을 뿐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숙은 무심코 목을 감쌌지만 추위는 옷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건 날씨 탓이 아니었죠. 마음속 텅 빈 공간에서 피어오르는 냉기였으니까요. 60년을 살아오며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부도 모두 손에 넣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허전하기만 할까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연인의 손을 꼭 잡은 여자, 아이를 업고 걷는 아빠, 할머니 손을 붙잡고 종종 걸음치는 손주까지 말이죠. 현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명품 장갑에 쌓인 이 손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정작 따뜻한 손길 하나 잡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며 앞서 걷던 사람들의 윤곽마저 희미해졌죠. 현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거리엔 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 모퉁이 문구점에선 영지가 색연필을 고르며 한참을 고민했었고 저 케이크 가게 앞에선 딸아이가 쇼윈도에 코를 박고 딸기 케이크를 침 흘리며 바라봤었죠.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죠.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즈음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전구 불빛이 눈발에 반사되어 거리를 환하게 밝혔죠. 다른 사람들에겐 따뜻한 계절이었지만
현숙에겐 그저 더 외로운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성공한 여회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죠.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할 가족도, 오늘 힘들었어요라고 기댈 어깨도 없었으니까요. 현숙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검은 코트 위에 소복이 쌓였고 뒤따라오던 비서는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따라왔죠. 폭설 속 외로운 뒷모습. 그게 바로 진현숙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차갑고 쓸쓸한 심장을 가진 한 사람 말이죠. 그렇게 현숙이 눈발을 헤치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한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파란 패딩 점퍼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현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전단지 몇 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은데?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다가오며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 한 장을 현숙 앞으로 내밀었죠. 저기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현숙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로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았죠.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단지 속 여자의 얼굴,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이 얼굴. 현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은 20해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봤던 딸 영지와 똑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은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죠. 높은 콧날, 또렷한 눈매, 입가의 작은 점까지 말이죠. 현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청년의 다급한 듯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현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실종자라는 큰 글씨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지, 나이 40세. 현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는 현숙을 청년이 황급히 붙잡았죠. 괜찮으세요? 현숙은 전단지를 꽉 움켜쥔 채 청년을 올려다봤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 겨우 말했죠. 이 아이는, 이 얼굴은. 눈발이 현숙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네, 딸인데?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내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엄마를 아세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이 청년의 눈가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죠.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고집스러운 딸 영지의 그 눈빛 말이죠.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 반드시 엄마를 찾아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는. 청년의 주먹이 파랗게 질린 채 떨렸습니다.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 말이 현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해 전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나 이야기 나올 거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꺾이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눈빛 말이죠.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년은 현숙이 대답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로 끊임없이 내려앉았죠. 현숙은 전단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40대가 된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현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회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현숙은 청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을 주었죠. 꼭.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꼭 찾을 거야. 청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20회 만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딸이자 엄마인 한 여자를 말이죠. 현숙은 전단지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얼굴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지만 현숙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숙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청년 아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현숙은 이미 다른 시간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장밋빛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던 거실이었습니다. 현숙은 탁자 위에 통장을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20살 영지의 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부은 눈과 떨리는 어깨였죠. 현숙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 몇 달이나 만났다고 벌써 임신이야 미쳤어? 현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20살에 임신했잖아. 그 말에 현숙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따귀를 때릴 것처럼 손바닥이 공중에 멈췄죠. 시끄러. 현숙의 손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몰라?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빠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뭘 했는지 모르냐고. 창밖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현숙의 떨리는 마음처럼 말이죠. 겉으론 다 멀쩡해. 현숙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말도 잘하고 처음엔 다 잘해주는 척하지. 거실의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영지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지만 남편 자리는 이미 오래전 잘려나간 상태였죠.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현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찌검까지 하던 인간이었어. 영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다를 수도 있잖아. 난 엄마랑은 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야. 현숙이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20살에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내가 알아? 현숙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낙태해. 돈 줄 테니까. 통장을 영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영지는 통장을 보지도 않은 채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싫어. 엄마 망친 결혼 생활을 나한테 이입하지 마.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기야, 내가 알아서 해. 영지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평생 상관하지 마. 그리고 영지는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현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가빴죠. 서랍이 덜컹거리는 소리, 옷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지는 큰 가방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간다. 영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신 안 올 거야. 다신 오지 마, 이년아.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 안 돼. 가지마, 잠시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숙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딸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빈 거실엔 햇살만 가득했고 탁자 위 통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인의 목소리가 현숙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현숙은 눈을 떴습니다. 눈발이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죠.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다시 전단지를 봤습니다. 20살 때보다 주름이 생겼고 볼살도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딸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엄마였으니까요. 언제 실종됐어?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열흘 전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현숙은 청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찰엔 신고했어?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청년의 주먹이 파랗게 질린 채 떨렸습니다. 현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지만 현숙의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 위로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제발, 엄마, 찾아야 해요.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딸이 낳겠다던 그 아이였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 말이죠.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렴. 아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할머니세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현숙을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찾아야 해요. 청년의 몸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현숙은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차가운 패딩 점퍼 너머로 뼈가 만져졌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야. 아인이 몸을 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고만 하고 주먹을 꽉 쥔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아인이 품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컴퓨터로 엄마 핸드폰 기록 추적하고 카드 내역도 다 뒤졌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무언가가 떠올랐죠. 그런데 아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현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오영지 이응이응은행 계좌 3천만 원. 오영지 이응이응은행 계좌 1,200만 원. 2번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엄마 친구 말로는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납치당했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할머니를 죽인다고 했대요. 아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진 돈 다 보냈어요. 2번이나. 현숙의 손이 노트북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죠. 보이스피싱?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도 내 목소리로?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전화 목소리가 할머니랑 똑같았대요. 청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AI로 만든 것 같아요. 현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노트북이 눈 위로 떨어질 뻔했지만 아인이 황급히 받쳤죠. 그리고 아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2번째 송금하고 나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눈발이 2 사람의 얼굴을 후려쳤죠. 현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파멸로 몰아넣은 무기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 돈이.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지가 가진 전부였겠구나.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청년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를 구하려고. 현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아인이 붙잡았죠. 괜찮으세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외면했던 딸이 자신을 구하려다 납치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지야. 현숙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0해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아인이 현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찾을 수 있죠?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숙은 아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찾는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설 속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찾겠다는 같은 결심을 아는 채 말이죠. 현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이제 그 이름으로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눈발은 계속 내렸지만 현숙의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실 창밖으론 어제 내린 눈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현숙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지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진현숙입니다. 반대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회장님. 실종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목소리가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계속하세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성인 실종은 가출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48시간 지나야. 탁! 현숙이 책상을 쳤습니다. 열흘이 지났다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간 거라고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송금 기록만으론. 그리고 저희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놈들이죠. 현숙의 손이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죠. 혹시 연락이 올 수도. 폭설 때문에 저희도 나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찰칵. 현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바람에 날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아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현숙이 데려온 손주였죠.
청년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인이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들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가 청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회사예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형 그룹이야. 아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흔들었죠. 할머니가 회장이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미안하다. 현숙이 아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죠. 경찰은요? 아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도와준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말해도 이 정도라면 넌 어땠겠니? 아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청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현숙이 아인을 올려다봤습니다. 20살 청년의 눈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할머니, 저 컴퓨터 잘해요. 아인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계속해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무언가가 떠올랐죠. 이 계좌로 돈이 들어간 뒤에 아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IP 주소로 접속 기록이 남아 있어요. 현숙은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 컴퓨터 위치예요. 아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만 시간 주세요. 꼭 찾아낼게요. 현숙은 아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위험할 텐데. 괜찮아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현숙은 알았습니다. 이 손주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좋아. 내가 프로그램 팀이랑 다 붙여주마.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둘이서 찾자. 나흘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프로그램 팀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현숙은 사설 탐정과 경호원들을 동원해 정보를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찾았어요. 아인이 소리쳤습니다. 현숙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야? 강남이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빌딩. 화면엔 고층 빌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건물이었죠. 보이스피싱 조직 말단 직원 하나를 추적했더니 아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현숙은 빌딩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건물 입구에 새겨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세일그룹.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 남편 회사인데 아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할아버지요?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지 아빠, 그 쓰레기.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현숙은 당장 경찰을 대동하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장 없이는. 경비원이 팔을 벌려 막아섰죠. 내가 진현숙이야.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마저 머뭇거렸죠. 회장님, 일단 영장을 받아서.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현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죠. 현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신가 반갑네. 아직도 젊어 보여. 여전히. 현숙의 주먹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전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딸, 네 딸 어딨는지를 나한테 묻나? 인사부터 하시지 예의 없는 건 여전하네. 그리곤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죠. 뭘 가만 있나? 어이 당장 모셔드려. 거친 손들이 현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마저 뒤로 물러섰죠. 회장님, 일단 나가시죠. 현숙은 끌려나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을 후려쳤죠. 리무진 앞에 서서 현숙은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인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못 들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빌딩을 쳐다봤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죠. 저 안에 엄마가 있을까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느껴져요. 분명히 저 안에. 현숙이 아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면으론 못 들어가잖아요. 아인이 현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라도 들어가야죠. 무슨 소리야?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인이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컴퓨터로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안 돼.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현숙은 알았습니다. 딸 영지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눈빛 말이죠. 먼저 가 있을게요. 아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곤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란 패딩 점퍼가 점점 작아지더니 보이지 않았죠. 현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일정이 다 취소해요. 현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일정 취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리무진 문을 열며 현숙은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화려한 차는 회장 진현숙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엄마 진현숙이었죠. 이거 말고. 현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팀 차 가져와요.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네, 경호팀 차요? 검은색 밴, 유리 썬팅된 거. 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걸로요. 10분 뒤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리무진과 달리 투박한 차였죠. 현숙은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 대신 딱딱한 의자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아서 다시 이 빌딩이 보이는 곳으로 가요.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리무진보다 거칠었지만 현숙은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차는 빌딩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입구 근처였습니다. 현숙은 창밖으로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 안 어딘가에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딸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엔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기다려, 영지야.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20회 만에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죠. 회장도 사업가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엄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사설 경호팀 대기 중입니다. 현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현숙입니다. 예, 회장님. 반대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부터 저 빌딩 출입구 모두 감시해요. 현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숙은 다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의 이름도 권력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딸을 찾기 위한 엄마로, 손주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로 남았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현숙의 심장만큼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빌딩의 IT 회사 계약직으로 잠입했죠.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현숙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인이 숨겨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현숙은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들려. 조심해. 네. 아인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7층이에요. 여기. 이상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층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만 텅 비었어요.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봐야죠.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녹슨 문짝이 열리는 소리였죠. 여기. 아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현숙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뭐가 보여? 의자가. 밧줄이 풀어져 있고. 아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바닥에 피 묻은 휴지가. 그 순간 아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인아? 아인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인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청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엄마가 있었어요. 분명히. 바닥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엄마 거예요. 제가 선물한 거. 아인의 울음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단 나와.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케이스 가져오고 나와. 네. 아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분 뒤 청년이 승합차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인이 올라탔을 때 청년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현숙은 아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등을 토닥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케이스였는데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생신 때 선물한 거예요. 청년의 손이 케이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현숙은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이 만졌을 물건이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았죠. 영지야. 현숙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청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 얘기 들으실래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차 안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셨대요. 저 뱃속에 있을 때 아인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손님들이 소리 지르고 그릇 던져도 참으셨대요. 저 때문에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낳고 나서도 아빠는 술만 드셨고 그래서 엄마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아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를 업고 설거지 하셨대요. 한겨울에도 창밖으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불빛들이 차창에 반사되었죠. 하지만 차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7살 때 결국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나갔어요.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것보단 그게 차라리 나았죠. 현숙은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새벽엔 청소 일하시고 낮엔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으셨어요. 제 앞에선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인이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자기는 할머니 닮았대요. 뭐, 강하다고요. 할머니처럼. 아인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죠. 엄마가 가끔 할머니 얘기하셨어요. 철의 여인이라고. 현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말 안 하셨지만 알아요. 아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하셨던 거. 현숙의 손이 케이스를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청년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고집센 딸이었대요. 할머니 속 많이 썩였다고.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엄마는 힘들어도 행복했대요. 아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있어서. 현숙은 아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인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20회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죠. 할머니와 손주. 서로 몰랐던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차창 밖 빌딩의 불빛들이 눈발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있었던 흔적이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현숙은 핸드폰 케이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는 빌딩 7층을 다시 찾아갔죠.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7층 들어갑니다. 이어폰 너머로 아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은 승합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심해. 끽.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아이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밧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는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아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죠.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아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누가 와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죠. 거기 뭐 하는 거야?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IT팀 신입이 왜 여기 있어? 남자가 아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죠. 으악! 이어폰이 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현숙은 승합차 안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인아, 아인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둔탁한 소리만 들렸죠. 퍼, 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현숙의 손이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숙의 눈엔 이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어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께 데려가. 차가운 목소리였죠.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아인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린 놈이 용감하네.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피 묻은 입술을 닦았습니다. 내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전 남편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내 엄마가 누군데? 오영지요. 아인이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의 오성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인데. 손짓했습니다. 당신도 성이 오시잖아. 보안팀 남자들이 아인을 붙잡았죠. 당신? 이 어린 놈이 참 어이 보안제 좀 가르쳐줘.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네. 남자들이 아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퍼.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으윽. 아인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은 승합차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인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함부로 기어들어오면 안 돼.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피 묻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즉, 고집은 누굴 닮았나? 네 엄마, 네 할매, 가지가지들 한다. 그리곤 다시 손짓했습니다. 그만하고 내보내. 네. 남자들이 아인을 끌어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를 지나 밖으로 던졌죠. 아인은 인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피 묻은 얼굴 위로 떨어졌죠. 으윽. 아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현숙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인아.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이 떨려 제대로 앉지도 못했죠. 아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졌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미소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인의 피 묻은 얼굴 위로 할머니의 눈물이 섞였죠. 병원 가자. 현숙이 아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비서와 운전사가 도왔습니다. 승합차에 아인을 눕혔죠. 빨리.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엄마 흔적 더 찾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나왔죠.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나 엄마는 괜찮아. 엄마 찾지 마. 현숙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 영지의 것이었죠. 영지야.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죠. 현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여전히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갈비뼈 2대 금 같고요. 타박상이 심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지만 당분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현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가슴 한편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이제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위험한 짓 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찾아야 해요. 현숙은 아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할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병원을 나온 현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방송국 이사에게 걸었죠. 나야, 진현숙.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원한 거 하나 줄 테니까 바로 만나. 긴급보도 하나 터뜨려야 해. 이틀 뒤였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죠. 전국의 TV에서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오성일 회장의 세일그룹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빌딩 전경이 나왔고 이어 내부 사진들이 공개됐죠.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빌딩 7층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숙은 병실에서 아인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빌딩이 클로즈업 됐죠. 세일그룹 회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인이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거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저 쓰레기도 끝이야. TV 화면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다른 채널들도 똑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죠. 현숙의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제 시작이야, 영지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이는 침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일그룹 빌딩 압수수색 진행 중.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은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현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참 대단하더군, 우리 현숙이.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의 손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날 부르지 마. 어이구 예민하다 예민해. 뉴스 잘 봤어. 방송국까지 동원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목소리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휴대폰에서 무언가 진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자가 온 것이었죠. 현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낡은 벽, 깜빡이는 형광등이 보였죠. 그리고 한 여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지야, 딸이었습니다. 40대가 된 딸의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목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영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꿋꿋이 버티고 있는 눈빛이었죠.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지야, 영지야. 화면 속에서 누군가 영지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비명을 지르는 게 보였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휴대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영지가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며 웅크렸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죠. 10초가 더 지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선물이야, 잘 봤어?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영지는 네 딸이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보다 내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나? 현숙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중국이야.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여행도 못 해봤는데 이 정도면 내가 더 좋은 아빠 아닌가? 현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제 들어봐, 우리 현숙이. 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다시 내가 나와. 숨소리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해명해. 뉴스 다 가짜라고. 정신병 처방해 줄 테니까 회장직 물러서고 정신병원이나 들어가.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순 없어. 못해? 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오늘 밤 죽어. 손자도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네 손자도 마찬가지고. 아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현숙은 손을 들어 아인을 막았습니다. 생각해봐. 전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아니면 내 딸 목숨이 중요해? 내 회사 지분 좀 나한테 넘겨주고 선물로. 현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간은 오늘 저녁 9시까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아인이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방송국을 동원해 뉴스를 터뜨린 것도 검찰을 움직인 것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딸의 목숨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차가운 병실 바닥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명 방송을 하지 않으면 딸이 죽고 해명 방송을 하면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것이었죠. 전 남편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녁 9시까지 10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영상 속 멍자국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어린 영지의 해맑은 얼굴이었죠. 엄마, 눈 왔다? 영지가 웃으며 손을 뻗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였죠. 병실 창밖으론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현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진현숙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세일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현숙의 손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해명 방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대형그룹 경영권 지분 30%를 양도하시라고 합니다. 현숙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미쳤군. 내일 오전까지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이죠. 알았어. 현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준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죠. 아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괜찮아.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따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지만 살릴 수 있다면. 창밖으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따르릉. 이번엔 다른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현숙은 받았습니다. 회장님. 경찰의 목소리는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뭐?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위해서. 증거가 불충분해?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얼만데. 죄송합니다만. 경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찰칵. 현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고 액정이 금이 갔죠. 젠장. 현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전 남편의 손길이 경찰까지 닿은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걸 막아버린 것이죠. 창밖으론 눈이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마치 20해 전 그날처럼 말이죠. 따르릉.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비서였죠. 회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저녁 9시 해명 방송 준비됐다고.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준비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5시간 남았죠. 따르릉.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병실에 있지? 현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너도 나 그렇게 관찰하는데 나는 안 되냐? 전 남편이 웃었습니다. 현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보였죠. 함부로 움직이지 마. 딸 죽이기 싫으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숙은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아인이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그냥 둬. 현숙이 아인을 막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는 완전히 마비됐죠.
TV 뉴스에선 교통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행 고속도로도 전면 차단.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발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말이죠. 밤 8시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현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죠. 한 통, 두 통, 세 통. 현숙은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진동이 침대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50통을 넘어섰죠.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결혼했을 때 전 남편이 똑같이 했었거든요. 현숙이 어디를 가든 100통이 넘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딩. 문자가 왔습니다. 현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호텔 갈까? 우리 예전처럼.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죠. 현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예전처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전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폭력적으로 말이죠. 현숙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붙잡았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떨리는 얼굴이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20살 신부의 겁먹은 얼굴 같았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세면대에 몸을 숙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구역질만 했습니다. 손이 떨려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죠.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인이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물 좀 줄래? 아인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현숙은 받아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죠. 결국 위스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따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태웠죠. 한 모금, 두 모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할머니, 아인이 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피했습니다. 세 모금, 네 모금.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병을 든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무너진 여자였죠. 현숙은 멈췄습니다.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쏟아부었습니다. 철컥철컥. 갈색 액체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버렸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딸랑.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현숙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신 차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넌 영지 엄마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시간 뒤 현숙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숙을 스튜디오로 안내했죠. 카메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PD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옷깃에 달렸죠.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현숙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렌즈가 마치 전 남편의 눈처럼 느껴졌죠. 차갑고 비웃는 눈 말이죠. 스튜디오 구석에 아인이 서 있었습니다. 붕대 감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도 명예도 정의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회장님?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구석에서 아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PD가 놀라 돌아봤죠. 뭐야, 저 사람? 할머니. 아인이 현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뗀 채 귓가에 속삭였죠. 방법이 있어요. 현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당했던 거 기억하세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로 만든 할머니 목소리로 엄마를 속였잖아요. 아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 뉴스요. 아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성일 집 TV를 해킹해서 가짜 해명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가 방송국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 집에서 TV로 볼 거예요. 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 속일 수 있어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해명 방송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현숙은 아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가능해? 제가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PD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했다고 말해. 누가 어떤 돈을 주던 내가 2배로 주지. 감사합니다.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인과 함께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죠. 정말 할 수 있어? 현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영상 찍어서 편집하면 돼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촬영하고 제가 방송 화면처럼 만들어서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 집 TV로 보내는 거예요. 현숙은 아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20살 청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른보다 단단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 1시간이면 돼요.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두 사람은 방송국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죠. 아인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파란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숙은 앉았습니다. 아인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죠. 이제 대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현숙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꽉 쥐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인이 물었습니다. 현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됐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인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저는 진현숙입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보도된 세일그룹 관련 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아인이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완벽해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이제 편집할게요.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딸깍딸깍. 타자 치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죠.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습니다.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인을 믿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중얼거렸습니다. TV 방송 화면 그래픽 넣고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자막도 추가하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숙의 영상이 마치 실제 뉴스처럼 보였죠. 하단에 자막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현숙 회장 긴급 해명. 와. 현숙의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진짜 같아. 이제 해킹이에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오성일 집 주소 아시죠?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남동이야. 펜트하우스. 주소 정확히요. 현숙이 적어줬습니다. 아이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엔 건물 도면이 떠올랐죠. 찾았다.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스마트 TV 시스템이 보여요. 다행이에요. 옛날 거였으면 못하는데 요즘은 다 공유기를 쓰니까.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침투하면. 현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인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다 사라진 듯 오직 화면만 보고 있었죠. 됐어요. 아인이 소리쳤습니다. 해킹 성공했어요. 화면엔 TV 제어 패널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서 똥줄 타며 기다릴 거예요. 아인이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곧이어 자동으로 송출되게 해놨어요. 현숙은 아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인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남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지금쯤 TV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해명 방송을 기다리며 비웃고 있을 것이죠. 할머니, 아인이 말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운명을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송출됐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엔 전송 완료라는 글씨가 떠올랐죠. 현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는 TV가 켜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있을 것이죠. 현숙의 해명 방송을 기다리며 말이죠. 할머니, 아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 남편 집 TV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재생 중.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저 남자는 가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라고 믿으며 말이죠.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죠.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3분이 지났습니다. 따르릉. 현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반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현숙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났죠. 말 잘 들을 때가 제일 이쁘다니까.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 딸 풀어줘. 그래야지. 전 남편이 웃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나 지킬 건 지키는 남자야. 전화 너머로 무언가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전화기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남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그 여자 풀어줘. 중국어였습니다. 현숙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인이 귀를 기울였죠. 바로 보내 그냥. 전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항이라고? 중국 도착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보내 풀어줘. 현숙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를 속인 것입니다. 전 남편이 다시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 딸 풀어줬다. 집은 30%도 알지? 안타면 정신병원 가는 거야. 알았어. 어디 있어? 현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항 쪽.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차에 태워서 보낼 거야. 어디로? 그건 모르겠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서 찾아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나. 현숙이 돌아섰습니다. 추적할 수 있어? 청년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저 남자가 중국 조직에 전화했을 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았어요.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이 번호로 역추적하면 더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차량 GPS 찾을 수 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찾았다. 아인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엔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우리 지금 나가자.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죠. PD가 뒤쫓아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집에 가도 돼요? 하지만 현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PD의 목소리가 끊어졌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는 눈 덮인 거리로 뛰어들었죠. 아이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빨간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7번 국도 타고 남하 중이에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50km. 눈 때문에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이었죠.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앞 유리를 후려쳤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렸죠.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도로 상태가. 하지만 현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요. 차는 속도를 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북쪽으로 달렸죠.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톨게이트 지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현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창 밖으론 눈 덮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할머니. 아인이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5km 앞이에요. 현숙은 앞을 응시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차량들이었죠. 저기에요. 아인이 소리쳤습니다. 저 검은 밴.
앞쪽에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따라붙어요. 현숙이 외쳤습니다. 운전사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00m, 200m, 100m. 현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차 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말이죠. 눈은 계속 내렸지만 현숙의 눈빛만큼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인도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차량들은 눈발 속을 나란히 달렸습니다. 하나는 딸을 찾는 엄마를 태우고 하나는 엄마를 기다리는 딸을 태우고 말이죠. 폭설은 계속됐지만 두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해 만의 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적 울려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빵빵. 승합차의 경적이 눈발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갓길로 비켜서며 멈춰섰죠. 현숙의 차도 급정거했습니다. 끽.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현숙과 아인이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검은 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영지였습니다. 40대가 된 딸의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옷은 찢어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영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쉬어 간신히 들릴 정도였죠. 현숙은 달려갔습니다. 명품 구두가 눈 속에 파묻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지야, 영지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영지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인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청년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영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현숙과 아인이 황급히 붙잡았죠. 영지야, 괜찮아? 현숙의 손이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피부였습니다. 엄마. 영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엄마 말을 정말 안 들었지? 목소리가 거친 호흡에 끊어지듯 떨렸습니다. 짜증도 많이 내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서 불효했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짜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눈물이 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다시 태어나면. 영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딸이 될게. 아니.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나도 느껴봐야지. 콜록콜록. 영지가 기침을 하자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네가 뭘 잘못했니?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다. 영지는 고개를 돌려 아인을 봤습니다. 아들. 잘생긴 우리 아들. 아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부족한 엄마 만나
고생했네, 우리 아들. 손가락이 아인의 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우리 아들은 꼭 좋은 여자 만나야 한다. 알겠어요, 사랑해요. 아인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금방 데려갈게요. 얼른 가요. 하지만 영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이죠. 괜찮아. 이제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랑 우리 아인이 얼굴 봤으니까. 현숙은 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제발. 하지만 영지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동자는 엄마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깜빡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죠. 행복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죠. 영지야? 영지야. 현숙이 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지는 엄마와 아들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동안 보고 싶었던 엄마를 단 한 번 보기 위해 중국 조직의 고문을 견뎌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회라는 기적을 이룬 뒤에야 떠난 것이죠. 으아. 아인의 눈물과 비명이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숙은 딸을 꽉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역시 현숙이야. 우리 헛똑똑이 현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쾅쾅.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죠. 뭐야? 전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특별검사팀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성일 씨,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가담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명 방송 봤잖아. 다 가짜라고. 그게 가짜였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현숙 회장은 방송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속여? 그럼 현숙이가 날 속인 게 범죄지 지금 니네 장난하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날 속여? 무슨 말이야? 아까 뉴스가 가짜라고? 아직도 이해를 못한 멍한 표정의 오성일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를 조였죠. 출발합시다. 검사들이 전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엔 넘어진 위스키 잔만 남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하얀 카펫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 한 남자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처럼 작년과 다른 날씨였습니다. 묘지 언덕엔 연초록 풀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현숙과 아이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죠. 영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대리석 비석엔 딸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숙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영지야.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비석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대형 그룹 본관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그램 화면이 떠올랐죠. 영지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아인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 음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은 뒷자리에 앉아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뒤를 돌아봤죠. 현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묘지 언덕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현숙과 아인이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의 옆엔 젊은 여자가 걷고 있었죠. 그녀의 품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영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엄마야. 여자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비석 속 할머니를 만지려는 듯이 말이죠. 현숙은 무릎을 꿇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보고서였죠. 영지야.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해냈어. 봉투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전국에서 쓰이고 있어. 바람이 불어 봉투를 살짝 들썩였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말이야. 현숙은 아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년은 이제 부회장 배지를 달고 있었죠. 23이라는 나이에 이룬 성취였습니다. 아인이가 정말 잘 컸어. 현숙이 영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겠더라. 아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아줬죠. 아기는 여전히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손자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지야, 너 믿겠어?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아인이가 벌써 아빠 됐어. 23세.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찍 낳는 게 우리 집안 내력인가 보다. 아인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진심이었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네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폭설이 아니라 햇살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이었죠. 현숙은 비석 속 영지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라도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비석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추듯 떨어졌죠. 아기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은 손주 며느리와 증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아인을 봤죠. 영지까지 5 식구였습니다. 영지야. 현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할게. 비석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지들을 지킬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현숙은 일어섰습니다. 아인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지의 묘가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 사이로 노란빛 나비가 춤을 추듯 날고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걸까 눈을 깜빡이자 그 모습이 마치 딸이 손 흔들며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숙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영지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생엔 꼭 좋은 엄마 될게. 누가 뭐래도 다시 내 딸로 태어나야 한다. 아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죠. 저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영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지킬 방법이 생겼습니다. 영지의 이름으로 말이죠. 현숙은 증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지야. 현숙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게.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20해 전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슬픈 이별이었지만 그 슬픔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영지들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5 가족은 이제 영원히 하나였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말이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향기를 실은 바람이 네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영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현숙은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딸을 보냈지만 손주가 있었고 증손주가 있었고 지켜야 할 세상이 있었으니까요. 언덕 아래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영지의 묘는 여전히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현숙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봄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말이죠.